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 교재 챕터 8장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페드가 자꾸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페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원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페드 얘기가 나오지만 통화 정책에 관한하는 페드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8장은 페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페드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통화 정책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물가 안정만 추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다른 목적도 추구하는 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이제 이런 소제목들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페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드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이런 식의 재무제표를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습니다. 부채가 currency in circulation이에요. currency in circulation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 그게 동전이건 지폐건 하여튼 시중에 풀린 돈이 currency in circu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동전이나 화폐를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그러고 reserve는 지불준비금인데 이거 조금 이따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중앙은행의 부채고 중앙은행의 자산은 뭡니까? 중앙은행의 자산은 정부 채권,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론이 뭡니까?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중앙은행은 일반인이나 일반 사기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해 주는데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해서 재할인율이에요. 그 재할인율로 대출해 주는 그 대출이 디스카운트 론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대출해 주는 재할인율로 대출해 주는 돈이 중앙은행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에 해준 대출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고 또 국채가 동시에 자산이다. 자, 이 부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폐 민간 보유액 또는 currency in circulation, 동전 및 지폐, 그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런 지폐, 시중에 풀린 요 지폐, 요것이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이 됩니다. 지폐 및 동전, 그러니까 화폐 발행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이고, 그 다음에 지불준비금이라는 것은 시중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예금 받은 거를 100% 다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금 받은 것 중에서 법적으로 required reserve라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일부분은 중앙은행이 대출해 주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의 일부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율이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7%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예금을 받으면 그 보통 예금의 7%는 required reserve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정 지불 준비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데 중앙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리저브가
부채가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빚진 부채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7%를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7%만 딱 예금 받은 것 중에, 예금 100을 받았으면 그 중에 7만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분을 더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8이나 9나 10이나. 그럴 때 법정 7%에 해당하는 7보다 초과되는 리저브를 excess reserve라고 얘기를 합니다. excess reserve. 그죠? 이거를 뭐 여유 또는 초과 지불 준비금. 근데 이 둘을 합쳐서 reser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예금 중에 일부분을 대출 안 해주고 은행이 갖고 있는 돈, 그게 reserve인데 그거를 중앙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그 리저브가 지불 준비금이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리저브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이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를 안 줍니다. 그죠? 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이 자산 중에 대출해 준 거, 디스카운트 론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디스카운트 레이트, 재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산에서는 이자를 벌어들이고 부채에서는 이자 비용이 안 나가니까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돈을 벌고 여기서는 전혀 비용 발생을 안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화폐 민간 보유액과 지불 준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둘을 합친 게 뭐다? 이게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본원통화. 영어로는 monetary base가 됩니다. monetary base.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써서 이 본원통화를 늘리는 겁니다.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본원통화는 뭐냐? 리저브 더하기 currency in circulation을 의미합니다. 리저브 더하기 currency in circulation. 그게 본원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자산 사이드죠. 자산 사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할인율 대출. 재할인율 대출은 누구한테 대출해 준 겁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준 겁니다.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재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통상 국채를 많이 사들이고 재할인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시중 통화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국채를 많이 팔고 재할인 대출을 안 해주면 시중 통화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하나씩 따져볼 예정입니다. 여기 제목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과 디스카운트 론을 가지고 어떻게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지 그거를 조금 전에 배운 중앙은행의 그 대차 대조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른바 공개시장 조작,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페드가 시중에 있는 채권을 샀다.